사실 삼각형의 외심, 내심 하면서 이제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삼각형의 내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용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나와요. 원과 직선이 미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원과 직선은 선생님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실은 이거 말고 여기 옆에다가 어떤 그림도 우리가 그려놓을 수 있냐면 원과 직선은 이렇게 지금 위에 조그맣게 보라보라로 그린 거 보이십니까? 원과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 그리고 지금 사실 선생님 메인으로 설명할 걸 좀 크게 그려놨거든요. 이거는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위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수도 있죠.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딱 세 가지밖에 있을 수가 없겠지. 딱 요거 세 가지만 있을 수 있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아니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런데 우린 여기서 특별히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이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선생님이 언젠가도 얘기해 준 적이 있어. 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 두 가지는 뭐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 오예요 라고 했을 때 원의 중심을 점 오라고 하면 얘를 원 오라고 표기해. 그치? 원 오라고 읽어. 자, 그러면 내가 이 직선을 L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여기에서 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얘를 다른 표현으로 접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아,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를 또 다른 표현으로 접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럼 이럴 때, 자, 야, 직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고요. 원 위에도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거든. 근데 얘네가 딱 한 점에서 만나. 이 점 굉장히 스페셜하단 말이야. 그치? 그럼 스페셜한 한 애한테는 우리가 이름을 붙여요. 이 점,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점을 내가 점 T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점을 우리가 접점이라고 하고 요 직선을 우리가 접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스페셜한 이 점, 이 접점이라고 붙였는데요. 자, 사실 얘들아, 원은요, 원의 정의 자체가 한 점으로부터 한 점을 기준으로 여기서는 점 5가 기준이 될 거야.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평면 도형을 우리가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원에는요, 반지름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거든? 그런데 마찬가지요. 원을 이거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은 당연히 only 원 되겠죠. 여기서 접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과 이 접선은 서로 수직이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나옵니다. 이거는 증명하지 않아요. 접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과 이 접선은 서로 수직이다. 이거 그냥 우리가 써먹는 성질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싶은 게 있냐면 여기서 얘들아 잘 봐. 선생님 우리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이런 것도 배웠거든요, 얘들아. 이거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지. 근데 이 한 점에서 만난다. 요 상황은 접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접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접한다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의미하는 건데, 잘 봐. 우리가 나중에 그 이차 함수의 그래프라는 걸 배우게 될 거거든요. 포물선. 이 포물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접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는 원과 원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접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그래서 접한다는 표현은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또는 곡선과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로 우리가 접한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이거 계속해서 우리가 쓰게 될 거니까 익숙해져야 돼. 알아두세요. 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삼각형의 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사실 내심에 대한 정의는, 삼각형의 내심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교재에서 암기를 할 거고요. 선생님이 여기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자, 내심은 삼각형의 모든 변에 접하는 원이다. 아, 이걸 내접원이라고 한다. 이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내심은 뭐 2인, 인원지 2인 모시게 쓰니까는 I 이렇게 쓰겠죠? 그 사실은 이 삼각형의 내심에 대한 그 내심의 성질 이렇게 해서 교재에서는 내심의 성질이 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세 내각의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내심이라고 하는데요. 자, 선생님이 이거를 약간 수정해서 내심 어떻게 찾냐면 작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내심 어떻게 찾냐면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이등분 선의 교점이라고 박아줄게요. 이렇게 해서 내심 찾는 거야. 아, 내심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구나. 그 다음에 내심의 성질은 뭐냐면 내심으로부터 세 변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사실 선생님이 여기서 그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1번이야. 선생님 왜 내심 찾는데요?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습니까? 그 사실 성질은 당연해. 왜냐하면 그 내심으로부터 세 변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그랬는데요. 사실 우리가 1-2에서 어떤 걸 배웠냐면 자, 내가 BC를 직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직선밖에 한 점 I. I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수선의 발을 내린다. 그래서 이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ID를 점 I와 직선 BC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선생님 I에서요 AB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수선의 발을 내리죠. 다시 I에서 AC까지 거리를 재려면 당연히 수선의 발을 내리죠. F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 내심으로부터 세 변에 이르는 거리는 당연히 같지. 이유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원의 반지름이니까 이거는 당연한 얘기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자, 접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과 접선은 서로 수직이다라는 이 성질 있죠?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1-2에서 배웠던 정의 때문에 그래. 잘 봐. 내가 지금은 점 I에서 직선 BC 사이의 거리는 수선의 발을 내려서 ID, 그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점 I와 직선 BC 사이의 거리다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잘 봐. 얘들아. D는요, 접점이야. 한 점에서 만났어. 맞냐? ID는 이 원의 반지름. 맞아? 그래서 접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이다. 라는 이 내용과 서로 이야기가 맞게 돌아간다라는 소리예요. 됐어? 그래서 사실 두 번째 성질은 뭐 당연해. 사실 원의 반지름이니까. 근데 내가 아까 그랬지. 1번. 왜 세대각의 이등분線교점이 내심입니까, 선생님? 결국은 ID하고 IE하고 IF하고 원을 그리려면 원의 반지름이 필요해요. 그쵸? 그 원의 반지름을 찾을 건데 원의 중심도 찾아야 되잖아. 그 원의 중심을 왜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습니까? 왜요? 자, 여기 선생님이 그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그 앞에 단원에서 무엇을 했냐면요. 자, 봐. 우리가 RHS, RHA 합동 조건을 배웠거든요. 거기서 무슨 그림이 있었냐면 이런 그림이 있었어. 자, 내가 각 X, O, Y가 살고 있었어. 그런데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그려.
이등분한다. 각을 이등분한다. 맞죠? 그러면 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 P에서 각을 이루는 두 반직선이 되겠지? 반직선까지 거리를 재고자 하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되거든요, 얘들아. 그쵸? 선생님 그림상으로는 조금 안 같게 보이는데요. PA하고 PB의 길이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봐봐. P, O, A 이거 조건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고 그냥 막바로 가볼게요. P, O, B랑 둘 다 직각삼각형이고 OP, 빗변 공통이고 가계 크기 같아요. 주어진 조건만 보면 가계 크기 같지.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삼각형 합동 조건 뭐야? RH, A 합동이거든요. 그럼 두 개의 삼각형 합동이라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는 같다. 즉, PA와 PB의 길이는 같다. 문자상으로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한국말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잘 봐. 각의 각의 이등분선 위의 한 점, 여기서 말하는 거 P 말하는 거죠. 한 점에서 각을 이루는 두 변까지의 거리는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야. 각의 이등분선 위 한 점에서 각을 이루는 두 변까지의 거리는 같다라는 거. 맞지? 이거 사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의 합동 조건 RHA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얘들아. 그치?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어. 삼각형의 내심을 찾는데요. 이 내심으로부터 각 변에 이르는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죠. 원이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같아야 돼. 그래서 이 내심은 잘 봐. 그래서 봐봐. 각 A의 이등분선 그리고 야, 각 A의 이등분선 위에 한 점에서 각을 이루는 두 변, AB하고 AC 사이, AC까지의 거리가 같으니까 각의 이등분선, 각 A의 이등분선을 그린다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각 B의 이등분선 그려. 각 B의 이등분선 그려? 그러면 이 각 B의 이등분선 위에 한 점에서 각을 이루는 두 변, AB와 BC까지의 거리는 같다. 즉 I2하고 ID의 길이 같다는 소리거든요. 이래서 원의 반지름을 찾을 수 있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 사실 두 내각의 이등분선이 교점이 I가 됐는데요. 이제 정의상 그냥 편리상 뭐 세 내각의 이등분선이 교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두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I라면 당연히 나머지 각 C의 이등분선도 I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위에 한 점에서 각을 이루는 두 변까지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내심을 찾을 거면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내심의 성질 같은 거 많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책에서 한번 다시 정리하시고요. 선생님은 삼각형의 외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다 필기했니? 나 그러세요. 자, 삼각형의 외심. 자, 삼각형의 외심은요.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사실 이거는 원을 먼저 그리는 게 편하기 때문에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한 원 위에 있을 때 이 원을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하고 이 원의 중심을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한다. 외심은 아웃 모시기겠지? 그래 첫 글자 따서 오 이렇게 씁니다. 자, 외심 어떻게 작도하냐면요. 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찾습니다. 아,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 그럼 그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 되는구나.
이것도 왜 이렇게 찾는지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럼 외심의 성질, 외심으로부터 세 꼭지점에,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습니다. 이게 왜 같을 수밖에 없냐면, 지금 그림 그려볼게. 외심으로부터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이 길이 같다고 내가 우긴 거거든요. 근데 직관적으로 얘는 같을 수밖에 없지. 왜 같을 수밖에 없어? 이거 역시 원의 반지름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성질은 1번을 내가 왜 그런지 보여주면 성질도 왜 저렇게 됐는지 나중에 뭐 삼각형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지만 일단 선생님 그런데요. 왜 외심 찾는데 세 번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아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우리가 그 기억이 남지 않지만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이런 이야기로 거슬러 가야 돼요. 자, 선분 AB가 살고 있었어요. 그 얘들아, 내가 여기 중점이야. 선분 AB의 중점, M.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직선을 그려. L. 그런데 AB하고 서로 수직이 되게끔 내가 직선 L을 그렸어. 혹시 이 직선의 이름, 직선 L의 이름 아는 사람? 여기서 직선 L의 이름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게?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1-2에서 배웠었거든요.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 자, 근데 1-2에서 이거 배웠던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요. 이게 뭐라고요? 자, 여기서 내가 뭘 해볼 거냐면요. 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의 한 점에서, 그러니까 L 위에 어떤 점, 하긴 아무 점이나 잡으라는 소리야. 아무 점. 자, 그럼 P에서 A를 잇고 P와 B를 이어요. 내가 근데 그림 굉장히 잘 그렸는데, 이거 딱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삼각형 PAM과 삼각형 PBM이요. 합동 조건이 있죠. 합동 조건 뭘 만족합니까? SAS예요. 그 내가 딱 그랬지. 보이는 조건만 가지고 해야 된다고. PM 공통변. 그다음에 당연히 그 사이 끼인가? 각 PMA와 각 PMB가 90도고요. 그다음에 AM과 BM의 길이가 같아요. 이건 RH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H가 빗변이어야 되는데 여기선 빗변의 길이가 같다는 조건이 전혀 없어. 눈에 보이는 조건만 가지고 이 두 개 삼각형 합동 조건을 찾는다면 사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야기의 결론. 아, 두 삼각형 합동이야. 그러면 PA하고 PB가 같다라고 내가 볼 수 있죠. 자, 이거는 기호의 이야기였어. 그치?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자, 선분 AB의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여기서 선분 AB가 되겠죠?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위의 한 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한 점은 P가 될 거야. 선분의 양 끝점까지의 거리는 같다. 이게 선분의 양 끝점까지의 거리는 같다가 PA 이꼴 PB 이 이야기겠지. 이해돼, 얘들아? 아,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위 한 점에서 그 점에서 선분을 이루는 선분의 양 끝점까지의 거리는 같다라는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잘 봐. 내가 외심 찾을 때, 선생님 외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외심으로부터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아야 돼요. 이게 왜 저번에 반지름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O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OA하고 OB하고 같아야 되잖아. O에서 선분의 양 끝점까지의 거리는 같아야 되지. 맞아? 그래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수직이고 이거 길이가 같아야 돼요. 아,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에서 선분의 양끝점 A하고 B까지 거리는 같으니까. 그래서 다시 선분 BC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 수직 이등분선. 아, 선분 A, BC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한 점에서 선분의 양끝점 B하고 C까지 거리가 각각 같으니까. 그래서 외심을 이렇게 찾는다라는 소리예요. 요거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사실은 그 내심을 찾는 이야기와 외심을 찾는 이야기가 선생님이 암기는 하게 했지만 아니 왜 외심을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아야 돼? 왜? 선생님이 항상 뭐 할 때 왜라는 의문을 가지라 그랬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교과서에도 그렇고 잘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외심을 찾는 것 자체 뭐 활동이나 이런 거는 학교에서 교과서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왜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으면 되는데? 라는 이런 설명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왜 외심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지, 내심을 왜 저렇게 찾아야 되는지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지금 내가 해준 이야기가, 음, 그 이해가 되면, 이거 이해가 될 때까지 몇 번 반복해서 봐두는데, 이게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게, 그 연관돼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 자, 그 내심을 찾기 위해서 그 교과서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애들이 있어. 뭐냐면, 삼각형 판을 하나 만들어. 삼각형 판을 하나 만들어. 그리고 잘 봐. 이 판을 모래 위에 파묻어. 모래 위에 파묻어.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 판을 들어내. 들어 올려. 그럼 너네 잘 봐. 이 판 위에 남아있는 모래가 있고 떨어지는 모래가 있겠지? 그럼 분명히 이 삼각형 판 위에 남아있는 모래가 있을 거야. 이거 나중에 어린이 놀이터 가서 할 일이 있으면 뭐 키즈카페 같은데 사촌 동생하고 키즈카페 갈 일이 있으면 거기 이렇게 가서 한번 해봐. 이걸 판에 들어 올리잖아?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선생님, 판 위에 모래가 있을 수 있어요. 남아있는 모래가 있어요. 그쵸?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모래는 어떤 모양을 그릴까? 잘 봐. 야, 모래가 떨어지려면 딱 어디로 떨어져야 될지 모르는 모래들만 판 위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거든? 그치? 야,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야, 내가 여기 연두색 모래 하나를 그렸어. 이 연두색 모래 하나는요, 떨어진다? 왜? 선분 AB 쪽으로 떨어져. 선분 AB 쪽으로 타고 떨어져. 맞아? 근데, 근데, 잘 봐. 예를 들어서, 이 모래, 내가 연두색 모래 하나, 아이고, 연두색으로 찍고 싶었어요. 이 연두색 모래 하나. 사실은 모래는, 야, 이런 생각. 모래는 얘들아 변 쪽으로 타고 흘러서, 이렇게 얘가 흘러 내려가거든요. 그쵸? 근데 이 모래는 떨어지지 않아. 떨어지지 않아. 왜냐하면, 자, 이 모래는 선분 A, B로부터 그리고 선분 BC로부터 선분 A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잖아? 그럼 이 모래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못 떨어져. 못 떨어진다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모래를 들어 올리면 그, 그 옆에서 보면 모래 모양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래가 있고 못 흘러내리는 모래가 있고요. 모래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모래가 자, 흘러내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모래들을 보면 그 모래들이 이런 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옆에서 돌려보면 얘가 삼각뿔 형태의 모양이 될 거야. 이 모래들이. 이게 이 책을 옆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삼각뿔 형태로 된다고. 이렇게. 옆면에서 보면. 이럴 것 같아? 그래서 이 모래들이 선을 이루는 이 선 있죠? 이 보라색 선. 떨어지지 못한 모래들이거든요. 이 떨어지지 못하는 모래들은요. 어느 변으로도 떨어지지 못하는 모래들이야. 그치? 그러면 떨어지지 못하는 모래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 모래들일까? 두 변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래들이 떨어지지 못한다는 소리야. 어느 변으로 떨어질지 모르겠어. 그럼 두 변으로부터 같은 거리이기 때문에 어디로든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떨어지지 못하는 모래들은 두 변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래들이 떨어질 수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래가 이 산을 이루는 이 보라색 선분들은 요 내각의 이등분선들이 되는 거고. 내가 그랬잖아. 두 변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내각의 이등, 아니,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이 각을 이루는 두 변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모래를 들어 올리면 여기 딱 꼭대기에 서게 되는 이 점이 삼각형의 내심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런 실험 자체가. 야, 그럼 이런 실험 자체에서 저 삼각불의 꼭지점이 될 거거든요. 저 꼭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삼각형의 내심을 의미한다. 이거 안 될 수도 있고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 이해가 될 때까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잘 봐. 내가 이 삼각형하고 똑같이 생긴, 내가 지금 삼각형 ABC에서 모래 들어 올렸다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쵸? 그 다음에 이 삼각형하고 똑같이 생긴 애를 이 밑에다 깔아. 이 밑에다 깔아. 그리고 A하고 이렇게 평행인 위치, 그리고 C하고 C가 평행인 위치, B하고 평행인 위치에 이렇게 똑같은 걸 깔아. 선생님 이렇게 그려보니까 삼각기둥 됐네요. 그치? 이태도형 모양으로는 지금 옆에 선들을 연결해서 삼각기둥 모양이 됐거든요. 됐어? 자, 아까 이렇게 모래를 들어 올렸을 때 떨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모래에 그 가운데 삼각형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건 삼각형의 내심이라는 거지. 자, 모래가 떨어졌어요. 모래가 떨어졌어. 그러면 모래들이 얘들아, 이렇게 점 A를 중심으로 원볼 모양을 이루면서 얘가 이렇게 쌓이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점 C를 중심으로 해서 모래가 떨어져. 얘도 역시 원볼 모양으로 이렇게 모래들이 쌓이게 된다. 그 다음에 점 B를 중심으로도 이 모래가 이렇게 쌓이게 돼요. A에도 원볼 모양으로, B에도 원볼 모양으로, C에도 원볼 모양으로 이렇게 막 모래들이 쌓여. 근데 얘들아 그거 알아? 얘네들이 모래들이 쌓이다 보면 서로 이렇게 겹쳐지는 구간이 생기게 되리라는 거. 원뿔을 만드는데 이 원뿔들이 이렇게 막 겹쳐져. 모래들이 겹쳐져.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똥색하고 보라색하고 연두색 모래 무더기를 다른 색으로 표시한 이유가 있어? 그럼 야,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쌓이다 보면 서로 만나는 구간에서는 얘네가 선을 이루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선은 어떤 선 모양을 이루게 되냐면 이렇게요. 두 개의 원이 만나는 부분에서는 얘네가 서로 이렇게 선분 모양이 이렇게 될 겁니다. 서로 밀리고 밀리면서 서로 선분 모양을 이루게 돼. 이렇게 선이요. 그래서 세 선이 만나는 이 점이요. 빨간색 선분들이 만나는 이 점이요. 이게 뭐가 되게? 이게 뭐가 될 것 같아? 사실 얘네가 선을 이룬다는 건, 잡아. 똥색, 똥색 모래 무더기와 보라색 무더기가요, 서로 이렇게 흘러내려와. 그치? 그럼 얘네가 흘러내려가는데 이쪽 저쪽으로 갈 수도 없어. 그거는 얘들아, 이 선분의 중점, 여기 중점이 되거든요. 여기 중점. 길이가 같을 거야. 그래서 얘네가 그거 선들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그 선이 정확하게 얘하고 이렇게 수직이 될 거야.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밑에도 역시 모래가 쌓이게 되는데 밑에 쌓인 모래들이 서로 봐봐. 새 꼭지점을 중심으로 원뿔 무더기를 만들 건데 이 모래가 그 똥색
원뿔 무더기와 보라색 무더기에서요. 그 같은 거리에 있으려면 있는 애들은 서로 어느 쪽으로도 밀리지 않고 저렇게 빨간색 선분을 그리게 된다라는 소리야. 그래? 그럼 저 빨간색 선분은 두 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이 된다는 소리야. 두 점 A, B로부터. 그럴 것 같아, 얘들아? 그래서,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빨간색 선을 이루게 될 거니까, 이 빨간색 세 개의 선분의 교점은 뭐가 된다? 외심이 된다라는 소리야. 그 사실 선생님이 이게 어떤 교과서에서 봤는데, 이거 딱 들어서 이해가 되냐? 그래서 이게 모래를 떨어뜨려서 이런 실험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 빨간색 성분들이 모여서 만든 저 꼭지점, 새 빨강색 그 새 성분의 교점은 뭐냐? 삼각형이 이게 외심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나 이 설명 보고 깜짝 놀랐잖아. 외심하고 내심을 이렇게 어렵게 설명한다고?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하긴 한데, 그치. 그래서 이런 실험 활동을 통해서 외심하고 내심의 위치를 찾는다?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한번 기억은 해놔봐. 알겠지? 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냐면, 교과서가, 그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좀 어렵게 내려면, 우리 교과서 말고, 다른 교과서에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자료로 활용이 되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라는 거 한 번 정도 들려주고 싶어서 얘기했어요. 안녕, 디지몬드.